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에다가 새로운 li 링크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js 6번째가 되겠네요. 16번째 배너 02가 될 거고요. 자, HTML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자, 광고 배너 만들기 추가되겠죠. 자, 해서 어떤 JS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필요한 기능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다가 툴을 하나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h2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슬라이드 광고 배너 만들기라고 쓰겠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사용할 광고는 다음 버튼과 그 다음에 이전 버튼을 생성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버튼과 이전 버튼 모두 생성해서 쓰는 걸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클래스 파트라는 영역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쓰죠. 네, 슬라이드 광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클래스 블라인드라는 이름을 쓰면 사라지게끔 하나의 세팅을 해놨었죠. 그런 다음에 자, 이 파트라고 하는 영역 내부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광고 파트가 들어 있을 텐데, 자, 크게는 일단 버튼에 들어가는 파트와 우리가 써야 하는 내용에 들어가는 파트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버튼에 들어가는 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쓰신다 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인디케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디케이터 빼고 버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할게요. 자, 뭐 슬라이드 btn이라고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쓰기 편한 어떤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어디론가 내가 이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버튼 요소로서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가끔 버튼 요소를 만들 때 그냥 버튼 이러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를 잘못하셨죠. 하나는 타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타입을 버튼으로 꼭 입력을 해 주십시오. 이걸 입력을 안 하면 기본형 자체가 서브미션에서 자료를 전송하고 확인하는 기능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버튼 내부에 어떤 내용인지 아무런 정보를 없이 만들어 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다음 내용 보기다, 이전 내용 보기다 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자가 안 보이게 할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 글자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그쵸, 숨겨줘야겠죠. 숨겨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써야 되는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폰터썸이나 다른 여러 개를 불러온 상황이시라면 좀 더 쓰기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폰터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면 사이트가 있겠죠.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자, 상단의 검색창에다가 우리는 원하는 게 화살표니까 에로우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 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무료 아이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화살표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시는 거, 다음이면 이런 거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이면 반대쪽에 들어가는 형태를 갖다 쓰면 되겠죠. 또 다른 모양도 상관없으니까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여기 써있는 이 아이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하시고 나면 이름이 써있으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FAS에 FA-arrow 뭐 ALT circle right라고 써있네요. 이 형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끔 버튼의 바깥쪽에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튼 내부에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버튼 내부에다가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스팬 내부에 쓰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스팬을 지금 숨겨놓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안되겠죠. 바깥으로 따로 빼셔야 됩니다. 물론 스팬보다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방향을 또 반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전 내용 보기니까 아무래도 right가 아니라 left 형태가 아닐까 라고 유추는 해봅니다. 자, 현재 내용의 결과를 보시면 다음 이전이라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디자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버튼 영역이 생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이제 보여야 되는 광고 영역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클래스, 뷰, 에이리어 이런 식으로 한번 영역을 잡아 보도록 하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여러 개의 광고를 담길 수 있는 가로로 길게 들어가거나 세로로 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자리 겹치게 하거나 어떤 형태를 잡아줘야 되는 어떤 하나의 틀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그 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UL이나 DIV나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지만 저는 하나의 광고도 여러 개의 목록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UL로 잡았고 그 내부에 LI로 광고의 개수란 뜻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개수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5개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이 내부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들을 디자인해서 처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광고 영역을 추가로 담을 건데, 자, 우리는 일단 기능 들어가는 걸 먼저 볼 거니까 이 자체에다가 굳이 사이즈나 내용과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필요할 때마다 난 여기 틀 하나 필요해, div 잡고 제목 필요해, 제목 넣고 소중한 우리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자, p 태그로 내용 쓰고 주로로 쓰겠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할 때 div 클래스 링크 하고 링크다 이런 걸 다. 자, 사이트 링크 이렇게 할게요. 안에다가 a 태그로 자세히 보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들을 그대로 담아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건 제가 샘플링으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툭 쓰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써서 표현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넘버링이 없으면 헷갈릴 테니까 자, 그래도 앞에다 쓸까요? 1 2 3 4 5 자, 이렇게 1 2 3 4 5 하면은 그래도 숫자가 보이니까 조금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광고 배너를 만드실 때에는 클래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달아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안 드렸다면은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 광고 배너의 경우는 이 순서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지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각의 클래스 네이밍을 달아주십시오. 달아서 직접적으로 배경 이미지를 넣는다던가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저는
클래스 이름을 달아서 뭐 뷰 컨텐트 해서 1, 2, 3, 4, 5 넘버링을 달아 주신다면 각각의 영역에 대한 클래스 이름도 설정이 되고 형태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 안에다가 필요한 광고나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시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넣었고, 각각의 클래스 이름을 달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좋기 때문에 각각 달아 주시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 부탁을 드려요. 자, 이제 우리가 CSS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CSS 문서입니다. 자, CSS 문서에서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저는 id wrap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가로값 800 정도로만 고정 사이즈로 할게요. 헷갈리시지 않게. 그 다음에 높이 값은 그냥 오토 정도로 하겠는데, 패딩 버텀을 하나 넣어서 아래쪽 공간을 좀 줘서 한 800 픽셀 정도 담아 주겠습니다. 그래 이제 스크롤 쭉 돼가지고 보기 좋을 테니까. 자, 마진 오토.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좀 위쪽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중엔 지우는 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파트, 얘는 그냥 가로값 100% 가면 될 겁니다. 자, 높이 값을 여러분이 만드시려고 하는 광고 영역이 높이 값이 그냥 알아서 늘어나겠다,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높이 값을 써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00 픽셀 정도로 해보죠. 자, 너무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뭐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패딩. 자, 전체적으로 저는 10 픽셀 정도 줄 건데요. 패딩 버텀을 한 50 픽셀 정도로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50도 작은 것 같고 한 80 정도로 줄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넣어주면 조금 더 이뻐지겠죠. 자, 계속 제가 픽셀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픽셀보다는 더 좋은 형태가 있죠. 그게 뭐죠? 알림이죠. 네, 가급적이면 알림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광고 파트를 H3 자, 있습니다. 여기도 H3고 여기도 H3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H3는 H4로 전부 다 바꿀게요. 자, 네. 레벨상 이게 맞겠죠? 자,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H3는 그냥 가로값 100%에다가 패딩 버텀을 5픽셀 정도로 주고요. 보더 버텀 상관없네요. 숨겨놨네요. 바보같이 지우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BTN은 잠깐 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뷰 에리어만 가로값 그 다음에 높이값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이즈를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뷰 에리어 자체는 높이값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다면 한번 확인용으로, 그 다음에 보더 2픽셀 솔리드, 그래서 적당하게 테두리 확인 정도, 박스 사이징 체크해주는 정도만 우선은 표기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사실은 별거 없겠죠? 뭐 딱히 한 게 없으니까 형태만
나오고 끝날 겁니다.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반대로 랩을 800%로 썼군요. 자, 완전히 코드를 엉망으로 써놨네요. 자, 됐습니다. 자, 뷰 에리어가 있고요. 안에 UL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UL을 JS에서 수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를 한번 재놓고 쓰는 게 낫겠죠. 아직도 우리는 가로 슬라이드를 쓰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저는 클래스 뷰 에리어 내부에 있는 UL을 가지고 가로값 5개 들어가니까 일단 500%, 높이값 꽉 차게 들어가면 되니까 100%. 끝났죠? 네,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주르륵 들어갈 건데 색깔 안 띄워놔서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li들 플롯 레프트 옆으로 나란히 들어갈 거고요. 가로값은 칼크로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100% 나누기 5 하시면 될 것입니다. 높이값 자 당연히 100% 쓰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면 좀 곤란하.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겠습니다. 자, 저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약간 살짝 돌려서 15디그리로 너무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서 일부러 써봤습니다. 자, 흰색에서부터 어떤 색깔까지 샵 9AF 말도 안 되는 하늘색 계통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 디자인을 조금 더 이쁘게 잘 컨트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뷰 에리어에 들어가는 div를 자, li에다 패딩 주셔도 돼요. 근데 요즘 트렌드상 꽉 차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냥 포지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앱솔루트 들어가기 때문에 li 자체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셔야겠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기준치를 전 li로 줬거든요. ul이나 뷰 에리어로 주시면 이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군데 몰려요. 한 군데 몰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요. 원래 div에 클래스 이름 줘야 되는데 제가 안 넣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럼 가로값 자체를 저는 한 500픽셀 정도로 주고요. 높이값 자체도 한 400픽셀 정도. 자, 그 다음에 위아래 가운데 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탑 제로에 버텀 제로 에공.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주시면 위아래 가운데 오겠죠. 좌우는 가운데 줄까요? 약간 왼쪽에 줄까요? 정 가운데? 그럼 텍스트 온라인 아니 마진 오토 쓰면 되죠. 사실은 포진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자, 레프트 제로에 라이트 제로를 줘요. 일단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탑 제로, 버텀 제로,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하시면은 마진 오토를 이거 안 쓰면 가운데 안 옵니다. 써야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쓸 건데 아차 div에다가 여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에 li의 자식인 div로 바꿔야겠네요. 자, 가운데 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약간 왼쪽으로 배치하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가로값을 조금만 줄여서 일부러 할게요. 300에 높이값 200 정도로. 자, 약간 왼쪽에 치우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자 그러면
약간 왼쪽에 가는 거 보이세요? 딱 50픽셀만큼 가요. 절반만큼. 200 주면 100픽셀만큼 가요. 이런 기법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낫긴 하겠지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서 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것이다. 자, 참고하시고요. 원래대로 사이즈 살짝 돌려서 네. 자, 그럼 뭐 이제 H소든 뭐든 폰트 사이즈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뭐 1.2 rem 정도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iv 클래스 링크가 있으니까 뭐 가로값 150에 높이값 50 백그라운드 아니죠, 안에 A를 넣어서 링크를 주는 게 나을 테니까 블럭을 주고 자, 해서 사이즈나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높이가 50이니까 뭐 라인 헤이트 50 픽셀 치면 좀 더 내려오겠죠. 자, 이외의 디자인은 제가 따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적당하게 디자인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대문자가 어디 있죠? 대문자가 뷰래피? 이거? 아, 그러네. 어쩌지 어디서 보긴 봤는데 안 보인다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곁들여서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 홈페이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가 쓴 것 뿐이에요. 혹시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쓰시면 된다. 다음 돌아와서 자, 원래 해야 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혹시나 중간에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여 놓으면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뭐야, 깜짝이야. 자.
많은 분들이 저의 오타를 잘 잡아주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46번째 줄? 아깝게 46번째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여기 버튼부를 이제 디자인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버튼, 슬라이드 버튼을 디스플레이에 논을 걸어 놨었죠. 자, 그러니 올라가서 자, 자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영역에 있는 상태에서 얘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잡아줄 거예요. 자, 사실 블럭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디스플레이 블럭이군요. 생각해보니까. 자, 그러고 나서 클래스 파트에 잠깐 색깔을 넣어줄게요. 자, 클래스 파트에 색깔을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패딩을 제가 걸어놨어요. 패딩을 아래쪽에 걸어놨기 때문에 어느 영역까지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해놓은 거고요. 이곳 아래쪽에 다음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에 넣어 봤으니까 이번엔 아래에다가, 자, 클래스 파트를 기준으로 저는 렐러티브를 쓸 거고요. 버튼은 앱솔루트를 쓸 생각입니다. 가로값 크게 주지는 않고 좀 작게 한 300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죠. 높이값에 대해서는 3rem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자,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라이트 0.5rem 버텀 1rem 정도로 하시면, 자, 아래쪽에 공간이 5rem인데 반에서 그만큼 나머지를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 큰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점검해보면 아래쪽에 잘 들어갔네요. 자, 내용상으로 이제 슬라이드 버튼 내부에 있는 각각의 버튼들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의 사이즈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 가로값 사이즈 주시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3rem에 높이값 3rem 쓰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일단 흰색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버튼이 사실 왼쪽과 오른쪽 배치를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아래에 있는 아이가 왼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각각의 클래스 이름을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는 좋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클래스 이름을 위쪽에는 next, 아래쪽에는 preview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로 달아줄게요.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달아준 다음에 저는 넥스트는 오른쪽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넥스트는 플롯 라이트로, 그 다음에 프리뷰의 경우는 레프트로 배치를 해서 좌우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사실은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콘이 작잖아요. 자, 버튼을 키운 거지 안에 들어있는 글씨 크기를 키운 게 아닙니다. 폰트 썸은 글씨예요. 서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라인은 폰트 사이즈를 써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커집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위치가 밀리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i 요소가 인라인 요소다 보니까 그 위치가 조금 틀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잡으시려면 뭐 디스플레이 블럭 이런 거 주시면 순식간에 잡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그냥 조금 줄여서 공간을 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콘의 색깔도 바꾸시려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써봤지만 전혀 안 먹죠. 그래서 폰트 크기를 가지고 바꾸는 것처럼 단순하게 컬러라고 쓰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샵 반영이 되죠. 네. 자, 여기에 저는 접근성의 기능을 약간, 많이는 말고 조금만 추가해 보도록 하죠.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경우와 그 다음에 포커스를 주었을 때의 경우,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선택했다라는 경우는 일단 따로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다가 뭐 마우스 올리는 건 색깔만 바꿔도 되지 않나요? 뭐 그래도 되죠. 하지만 색깔을 뭐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꾼다, 이건 티도 안 나죠. 우리는 티가 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티가 안 나니까 뭐 조금 더 어두워지거나 좀 더 밝아지거나 그런 형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는 많이 밀고 있는 게 박스 섀도우 같은 거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박스 섀도우 말고 글씨니까 뭐 텍스트 섀도우를 쓰셔도 됩니다. 0.2 rem, 0.2 rem, 0.2 rm에 그냥 다이렉트로 색깔 샵 057 이렇게 색깔보다 조금 진하게 그냥 넣었어요. 자, 포커스를 주겠다, 여기 선택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뭐 보더, 5픽셀, 솔리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버튼이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도 한번 줄까요? 자, 보더 레디우스 100%. 자, 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변에 들어가는 의미 없는 색깔이나 내용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약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포커스, 애게, 자, 이런 건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 자, 이런 거는 꼭 수정을 해주십시오.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야 되는군요. 자, 일단 자, 포커스는 테두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주지? 좀 밝은색 계통으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고요. 아까 보니까 너무 간격이 먼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럼 두 개가 모두 나왔으니까 네, 허락이 되겠죠.